자, 이제 예시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부터 제출한 파일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작업이에요. 모델링 작업에서는 저희들이 모델을 여러 개 사용을 해볼 텐데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용해 볼 텐데요. 우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train, 테스트, Ytrain, 테스트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train test split 이라는 것 하시고요. 여기다가 X하고 Y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때 테스트 사이즈를 주시면 되는데 0.2 정도로 저는 주어 볼 거고요. 0.3이나 0.25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일 때는 스트래시파이 해가지고 Y를 주시면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번 실행하면서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에 숫자 주는 것도 어떤 숫자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수가 적고 그럴 때는 이런 랜덤 스테이트에서 어떤 숫자를 주었는지 테스트 사이즈를 무엇을 주었는지에 따라서도 성능이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큰 차이가 아니면 사실 우리들이 점수를 부여받는 것이 구간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성능이 조금 더 낮거나 조금 더 좋다고 해서 혼자서 40점 만점에 50점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고요. 그 밑에서 나눠 볼 텐데요. 여기 X에 대해서 트레인 테스트, Y에 대해서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트레인, X의 테스트, Y의 트레인과 Y의 테스트 해서 이렇게 언팩해서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쉐입을 꼭 찍어 보세요. X의 트레인 쉐입부터. 근데 하나씩 찍기 좀 그렇죠. 컴프리헨션 이용해 볼게요. X.shape for X in temp. 템프에 들어있는 것 이제 하나씩 가져다가 쉐입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3500개의 데이터였는데 그게 2800개와 700개로 나뉜 걸 볼 수 있고 반드시 X는 2차원, Y는 1차원인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드시면 되는데 모델 1번 이런 식으로 저는 번호를 줄게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가장 기본적인 녀석을 사용해 보려고요. 그리고 fit 하면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 데이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능을 출력해 봐야 되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rint get score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모델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X 트레인부터 Y 테스트까지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별표 해가지고 템프 주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코어즈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위쪽에다가 만들게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def 스코어즈 모델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X 트레인부터 해서 4가지 있었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ROC, AUC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점수들을 우리들이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저 ROC, AUC는 꼭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get scores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항 분류 문제이고, ROC, AUC 스코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A는 모델에, 여기 있는 모델이에요. 스코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X train, Y train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accuracy score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accuracy score를 쓴다라고 한다면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데, accuracy score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y의 true 값, 그리고 여기다가 y의 예측 값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측 값을 구하기 위해서 y의 predict train이에요. 그래서 모델에 predict 해가지고 x train을 주는 거, 그리고 y의 predict 2라고 해서 x의 테스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predict 1 값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train에 대한 accuracy score, 이게 테스트에 대한 accuracy scor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확도만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요. 이름을 좀 바꿔서 같이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accuracy를 출력한다 라고 해놓고, 순서는 항상 train test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 4개까지 해서 출력을 하고, 공백 하나 주고 B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 4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값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accuracy인데 C하고 D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하고 서식을 같이 줄 수 있는 게 f스트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갖다가 출력문을 여기서 쓰실 거면 리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서 그냥 출력하기로 하고 getScores 함수만 호출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실행하고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보면은 네이메라 리니어 리그레션, 얘가 지금 분류 모델이죠. 죄송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네요.
아까 왜 그러나 생각하셨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델 해가지고 애큐리시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쓰기 싫다면 안 쓰시고 바로 여기다가 A하고 B라고 해서 두 개만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C하고 D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ROC, AUC 스코어를 구해 볼 거예요. 근데 ROC, AUC 스코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트레인하고 프리딕트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또 probability라는 걸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y에 probability 1 해서 모델에 predict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x train 주시고 똑같이 x 테스트를 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probability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론, 콤마 1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ND 어레이거든요. 넘파이 배열이에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에서는 모든 행을 가져오고 컬럼에 대해서 1에 관한 것만 가져올 때 이렇게 콜론, 콤마 1이라고 씁니다. 즉 남자에 대한 확률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y train과 y probability 1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y test 주시고 y probability 2 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AUC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됐고, 잠깐만요. 이름을 AUC라고 했더니 T가 안 나네요. 비슷비슷해 보여서 좀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AUC 스코어가 0.6376, 0.634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절반 이상, 0.5 이상이니까 뭐 의미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개의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가 애큐리시도 그렇고 AUC도 그렇고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복사해 놓고 다음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복사해서 모델 2번이에요. 저는 모델 2번을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자,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우리들이 성능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하나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과대적합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2에게 get depth 해가지고 어디까지 depth가 내려가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시고 여기는 아예 1점 해가지고 최대 점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과대적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0.99, 여기도 0.98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변수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대적합이 낮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과대적합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얘를 복사해서요. 반복문을 돌면서 뎁스를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뎁스는 3부터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 27 나왔잖아요. 그러면 27이 가장 깊은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절반 정도? 13, 14, 13 정도 해가지고 한번 여기에 맥스 뎁스를 D로 주고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get 뎁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get scores 라고 하는데 뎁스가 좀 같이 출력되면 예쁠 것 같네요. 그렇게 할 때는 프린트를 밖으로 빼내시는 게 좋거든요. 얘를 return으로 바꾸고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뺐냐면 뎁스를 같이 찍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뎁스를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수를 같이 출력되도록 해서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3일 때, 4일 때 해가지고 13일 때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3일 때 괜찮죠? 0.6465, 6565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왔던 0.63보다는 0.65, 9 거의 66에 가까운 숫자니까 좋죠. 그리고 4, 5, 6 보면은 얘네들이 트레인 쪽에 대해서는 더 좋은데 테스트가 뚝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3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친 김에 2도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2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3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돌면서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찾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써먹었으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 뎁스를 아까 제일 좋았던 3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스 뎁스 찍는 거, 요거 get 뎁스도 주석하시고 이 성능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해가지고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죠? 그럼 얘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 취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앙상블 모델로 넘어갈게요. 모델 3번. 이런 거 숫자 바꿀 때 조심하세요. 복사할 때 참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맥스 뎁스 같은 거 주지 않고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과대적합 되는 거 볼 수 있죠. 앙상블이라고 해서 과대적합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디시전 트리에서 찾은 맥스 뎁스들 똑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능이 좋아졌나 보는 거죠. 보면 좋아졌죠. 애큐러시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UC도. 그런데 우선돼야 되는 건 AUC예요. AUC가 더 좋아지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3만 보기에는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디시전 트리에서 3이 가장 좋았지만 혹시 여기는 4로 하는 게 더 좋진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더 넣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71, 그 다음에 0.67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둘 사이가 조금 멀어졌죠. 이럴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0.4, 4%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안하고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0.668 얘를 쓸 건지. 그러면 저라면 그냥 얘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사이가 차이 나는 것보다는 둘 사이 값이 비슷하면서 성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3을 선택하겠지만 여러분들이 4를 원하시면 4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터의 개수 100개가 기본인데 그 녀석을 키워보는 거예요. 크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좋아지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약간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해보실 필요 없고요. 성능의 차이가 막 현저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노멀노멀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얘를 쓸지 뭐 고민을 하시게 되겠지만 어떤 걸 써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해봤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동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했더니 얘도 과대 작업이 되긴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보다 심각하진 않네요. 그래서 얘도 맥스 뎁스를 줘볼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더 해결되고 있진 않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다루기에 좋지는 않구나.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뭐 줄인다던가 뭐 늘린다던가 뭐 이런 동작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개수를 뭐 늘리거나 뭐 맥스를 조절하거나 이래도 별 반응이 없죠.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내가 다루기 힘든 녀석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개 돌려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제출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쓸 것인지, 그래도 여기 테스트 쪽에 점수가 조금 높잖아요. 근데 이 정도 뭐 0.01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난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디시전 트리 쓰시면 되고, 난 0.01도 좀 높은 거 써볼래. 이러면은 랜덤 포레스트 쓰시면 되고, 저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써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고, 이제 나는 이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델에 대해서 파이널 모델 이름 주고 모델 2. 이 작업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모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가셔야 돼요. 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모델 이렇게 갈 거고요. 외부의 사이클론 말고 다른 외부의 모델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외부 모델을 사용할 때는 특히나 분류무용해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파이널 모델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 파이널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프리딕트 해주셔야 되죠. 프리딕트 하실 때는 X 서브미션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Y의 프리딕트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PD에 데이터 프레임 해서 딕셔너리로 제출할 컬럼의 이름이 PRED였죠. 그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값이 Y 프리딕트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컬럼만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요. 그 다음에 to CSV 하면서 result.csv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인덱스는 false 해가지고 인덱스를 출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측값 구해서 그 다음에 result.csv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출한 파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PD에 read CSV 해서 result.csv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프의 쉐입을 찍어보고 이 개수가 위에서 얘기한 제출할 때 요 PRED 컬럼 하나고 개수가 2482다. 이게 꼭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2482에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값들이 0 아니면 1로 들어갔는지 한 10개 정도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 2482,1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다 0으로 채워져서 1이라도 좀 한두 개 나오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테일 봤어요. 여기는 그래도 1이 몇 개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Y값이 있죠. 그 Y에 대해서 value count를 해보시는 거예요. 프린트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normalize 해갖고 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0.62, 0.31 여자가 남자보다 많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Y 프리딕트가 저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템프에 PRED에 대해서 value count를 또 normalize 넣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두 개 차이가 많이 나네요. 0.85, 0.14. 물론 정답이 Y하고 비율이 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좀 비슷한 비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혹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말고 내가 랜덤 포레스트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점수는 비슷하지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모델 2나 모델 1이나 좀 살려놓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모델 1 했을 때, 아이고, 모델 1은 쓰면 안 되겠죠? 다 0이 나왔으니까. 얘는 성능이 0.63, 뭐 0.65 차이 안 나더라도 굉장히 얘는 위험한 녀석입니다. 모델 1은 안 쓸 거야. 그리고 모델 2 했을 때 비율이 0.85, 0.14. 그리고 모델 3 했을 때 0.80, 0.19. 저라면은 모델 3을 최종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까 또 조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가면서 비율을 보시면서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비율이 여기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할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얘랑 비슷한 것이 조금 안정적인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꿔보셔도 되고, 그냥 요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제출해 봐야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맥스 뎁스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비율이 나오는지. 완전히 과대적합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비율이 조금 더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슷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제출하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꼭 과대적합이다 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이지만 실제로 정답하고 비슷한 것이 더 점수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맥스 뎁스 5 정도나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제출하실 때 모델 3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델 1번이라던가 모델 2번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주석치하고 하나만 남겨놓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